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있으신지요? 좋은 종목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탑다운 방식으로 전망이 좋은 산업을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이 산업 내에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목 분석을 위한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저는 어떤 기업 종목 분석에 앞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종목 분석을 하려는 기업이 바로 이 반도체 산업에 속해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업이냐고요? 네, 그 기업은 이 영상 뒤에 이어질 2부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도체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반도체 산업 중에서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1947년 미국 최대 전화통신 회사인 AT&T의 중앙연구소인 벨 연구소의 존 바딘, 윌리엄 셔클리, 윌터 브레트는 증폭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트랜지스터로 알려지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이 거듭될수록 전자제품의 수와 기능이 많아지면서 트랜지스터와 저항, 그리고 다이오드, 캐패시터 등 부품들의 연결점들이 제품의 고장을 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1958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기술자 잭 킬비에 의해 해결 방법이 개발되었는데요. 복잡한 전자부품들을 정밀하게 만들어 작은 평면에 인쇄하듯 찍어내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화면과 같은 직접 회로, 다시 말해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4차 산업을 준비하는 여러 분야에 밀접히 관계해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연계된 관련 산업 또한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 안에서 각 공정별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많은 기업들은 주로 반도체의 공정별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 공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 단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의 첫 번째인 웨이퍼 제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직접 회로란 다양한 기능을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 많은 소자를 하나의 칩 안에 집적한 전자 부품을 말합니다. 웨이퍼라는 얇은 기판 위에 다수의 동일 회로를 만들어 반도체 직접 회로가 탄생되는 만큼 웨이퍼는 반도체의 기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웨이퍼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바로 인곳이 되겠는데요. 모래에서 추출한 실리콘을 반도체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순도를 높이는 정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리콘 원료를 뜨거운 열로 녹여 고순도의 실리콘 용액을 만들고 이것을 결정 성장시켜 굳히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진 실리콘 기둥을 인곳이라고 합니다. 둥근 팽이 모양의 인곳을 원판형의 웨이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다이아몬드 커팅을 통해 균일한 두께로 얇게 썰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인곳의 지름이 웨이퍼 크기를 결정하는데 보통 6인치, 8인치, 12인치 등의 웨이퍼가 만들어지는데 웨이퍼 두께가 얇을수록 제조 원가가 줄어들고 지름이 클수록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칩 수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웨이퍼의 두께와 크기는 점차 얇고 커지는 추세입니다. 절단된 웨이퍼는 가공을 거쳐 거울처럼 매끄럽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절단 직후의 웨이퍼는 표면에 흠결이 있고 거칠어 회로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마액과 연마 장미를 통해 웨이퍼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냅니다. 웨이퍼를 연마한 후에는 산화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산화 공정을 거치는 이유는 그 웨이퍼의 절연막 역할을 하는 산화막, 이산화규소죠. 산화막을 형성해 회로와 회로 사이에 누설 전류가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산화막의 또 다른 목적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건데요. 미세한 공정을 다루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는 아주 작은 불순물도
직접 회로의 전기적 특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공정은 반도체 설계, 회로를 그려넣는 포토 공정입니다. 포토 공정은 감광액, 도포, 노광, 현상 이렇게 세부 공정, 세 가지 세부 공정으로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웨이퍼 표면에 빛에 이제 민감한 물질인 감광액을 골고루 바르는 작업입니다. 바로 이 공정이 포토 레지스트 공정으로서 보다 고품질의 미세한 회로 패턴을 얻기 위해서는 감광액 막이 얇고 균일해야 하며 빛에 대한 감도가 높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이 감광액 막을 형성해 웨이퍼를 사진 인화지와 비슷한 상태로 만든 후에는 노광 장비를 사용해 회로 패턴이 담긴 마스크에 빛을 통과시켜 웨이퍼의 회로를 찍어냅니다. 이 과정을 노광이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공정에서의 노광은 빛을 선택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노광 다음에는 식각 공정인데요. 식각이란 판화 기법의 한 종류인 에칭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식과 같은 화학 작용을 이용해 이미지를 만드는 판화의 에칭 기법처럼 반도체 식각 공정도 웨이퍼의 액체 또는 기체의 부식액을 이용해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한 후 반도체 회로 패턴을 만듭니다. 이 식각 공정은 식각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 습식과 건식으로 나눠집니다. 건식 식각, 드라이 에칭이죠. 반응성 기체, 이온 등을 이용해 특정 부위를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습식 식각, 웻 에칭은 용액을 이용해서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 식각하는 방법입니다. 건식은 습식에 비해 비용이 비싸고 방법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으나 최근에 나노 단위로 고직접화되는 반도체 기술 변화에 따라 회로 선폭 역시 미세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습식보다는 건식, 드라이 에칭이 더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는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게 하는 공정이 수반돼야 하겠는데요. 순수한 반도체는 규소로 되어 있고 전기가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불순물을 넣어줘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도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가 통하는 도체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 반도체에서 이런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온 주입 공정이 있는데요. 실리콘 웨이퍼에 반도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식각 공정이 된 웨이퍼에는 회로를 한 층만 쌓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층을 쌓아 반도체를 만듭니다. 여러 층을 쌓아 바로 아래층의 회로와 위층의 회로가 가까워지면 서로 영향을 줄 수가 있어 불량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층의 회로와 위층의 회로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런 아래층 회로와 위층 회로를 쌓기 전에 절연막을 덮어줍니다. 절연막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막이라고 보통 이제 일컫는데요. 이 과정이 바로 증착 공정으로서 웨이퍼 위에 방막을 입히는 일련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증착의 방법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제 물리적 기상 증착법인 PVD, Physical Vapor Deposition과 화학적 기상 증착 방법인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는 화학적 기상 증착법인 CVD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착 공정을 통해 형성된 방막은 크게 회로들 간 전기적인 신호를 연결해주는 금속막 층과 내부 연결층을 전기적으로 분리하거나 오염원으로부터 차단시켜주는 절연막층으로 구분됩니다. 포토, 식각, 이온 주입, 증착 공정을 반복하면 웨이퍼 위에 수많은 반도체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이 회로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전기적 신호를 가해 주어야 하는데요. 신호가 잘 전달되도록 반도체 회로 패턴에 따라 전기길, 이 금속 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금속 배선 공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반도체용 금속 배선 재료로서는 알루미늄이 있는데요. 산화막과의 부착성이 좋고 가공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속 배선 역시 증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금속을 진공 챔버에 넣고 낮은 압력에서 끓이거나 전기적 충격을 주면 금속은 증기 상태가 됩니다. 이때 웨이퍼를 진공 챔버에 넣으면 얇은 금속막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수율을 높일수록 생산량이 높다는 의미인데요.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는 수율을 높이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높은 수율을 얻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생산되는 클린룸의 청정도나 공정 장비의 정확도, 공정 조건 등 여러 제반 사항이 뒷받침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제조 공정을 거친 반도체 칩은 적절한 테스트를 통해 불량과 양이죠. 양과 양을 선별하게 되는데, 그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진행되는 테스트에는 그 웨이퍼 완성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EDS 테스트, 조립 공정을 거쳐 패키지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패키징 테스트, 그리고 출하되기 전 소비자의 관점에서 실시되는 품질 테스트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웨이퍼 완성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EDS 테스트를 완료하면 반도체 칩이 외부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다양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형태로 만드는 과정을 흔히 패키징 과정으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웨이퍼에는 수백 개의 칩이 촘촘히 배열되어 있고 각 칩은 그 스크라이브 라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스크라이브 라인을 따라 웨이퍼를 다이아몬드 이 톱이나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 이제 절단하게 되면 이제 반도체가 탄생이 됩니다. 절단된 칩들은 이제 리드 프레임 또는 그 PCB 위에 올려져 가지고 그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칩과 외부 회로 간 전기 신호를 전달하고 그 외부 환경으로부터 이제 칩을 지지해주는 이제 골격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도체의 전기적 특성을 위해 기판 위에 올려진 반도체 칩의 접점과 기판의 접점을 가는 금선을 사용하여 연결하는 공정을 그 와이어 번딩이라고 또 불리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으로부터 반도체 직접 회로를 보호하고 원하는 형태의 패키지로 만들기 위한 성형, 몰딩이죠. 이런 공정을 거치고 금선 연결까지 끝난 반도체 칩을 화학 수지로 밀봉하는 공정을 거치면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반도체로 탄생하게 됩니다. 패키징 공정이 완료되면 반도체 제품의 최종 불량 유무를 선별하는 패키지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이 테스트는 완제품 형태를 갖춘 후에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파이널 테스트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패키지 테스트는 반도체를 검사 장비에 놓고 다양한 조건의 전압이나 전기 신호, 온도, 습도 등을 가해 제품의 전기적 특성, 기능적 특성, 동장 속도 등을 측정합니다. 또한 테스트 데이터를 분석해 제조 공정이나 조립 공정에 그 피드백함으로써 제품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는 현대인들에게 반도체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제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워낙 국가 경제에 막대한 파급력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와 관련된 산업과 산업 내의 수많은 기업들이 반도체 공정의 전 영역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에서 출발한 인곳은 웨이퍼와 웨이퍼 연마 그리고 산화 공정을 거쳐 포토 레지스트 작업과 식각, 증착 및 테스트와 패키징 공정을 거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반도체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안에 겹겹이 쌓인 미세한 회로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한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이 APTC라는 기업 종목을 다음 2부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였습니다. APTC는 국내 기술의 건조 식각 장비 업체로서 높은 잠재력과 함께 올해 매출과 이익 성장이 굉장히 가풀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내용으로 종목 분석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함께 기대 및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짧지 않은 영상 저와 함께 하셨는데요. 이 반도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희망해 보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영상 APTC로 다시 볼 것을 약속드리면서 무더운 폭염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